담배보다 몸에 해로운 관계가 있습니다. 나쁜 관계인지 뻔히 알면서도 담배처럼 끊지 못하는 관계가 있습니다. 담배가 몸의 건강을 해치듯이 이런 관계는 정신 건강에 백해무익입니다. 만약에 나쁜 관계를 끊지 못한 채 힘들어하고 있다면 이 영상을 절대로 놓치지 마십시오. 특히 나이를 먹을수록 인간관계가 인생에 미치는 영향은 큽니다. 행복한 노후를 위해 중장년은 인간관계의 정리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안녕하세요. 당신만 모르고 살고 있는 모든 것을 딱 정리해드리는 남자, 딱정남입니다. 나쁜 관계인 줄 뻔히 알면서도 쉽게 끊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단순히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오늘은 정신건강의 관점에서 나쁜 관계를 알면서도 끊지 못하는 5가지 이유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끊지 못하는 이유를 분명히 알게 되기 때문에 스스로를 탓하는 마음도 줄어들 뿐 아니라 관계를 정리할 수 있는 힘도 얻을 것입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나쁜 관계를 알면서도 끊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는 익숙한 고통입니다. 심리 전문가들은 익숙한 고통이 낯선 평온보다 편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어릴 때부터 비난, 무시, 눈치 보기 속에서 살아온 분들은 편안한 관계보다 긴장되는 관계를 더 익숙하게 느낍니다.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좋은 사람이 오면 불편하고 힘든 사람이 오면 오히려 익숙하지 않습니까? 뇌는 낯선 행복보다 익숙한 고통을 안전하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참으면 되지, 원래 인간관계는 다 힘들어.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서 참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올바른 인내심이 아니라 오래되고 삐뚤어진 생존 습관일 뿐입니다.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세요. 그 사람과 연락하기 전과 후를 비교했을 때 내 기분은 어떠한가? 긴장되면서 왠지 주눅 드는 느낌인가? 아니면 습관적으로 눈치를 보게 되는가? 연락 후에 기운이 빠지고 무시당하는 느낌이 든다면 그 관계를 끊으라는 경고의 신호입니다. 나쁜 관계를 알면서도 끊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는 낮아진 자존감입니다. 사람은 자존감이 낮아지게 될 경우 나쁜 대우도 내 몫처럼 느끼게 됩니다. 스스로 자신을 존중하지 못한다면 타인의 무례도 견뎌야 할 현실로 받아들입니다. 심지어는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상대방에게 더 잘했어야 했는데 내가 너무 예민했나 봐. 내가 인내심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아. 이와 같은 자기 비난이 반복되면 관계의 책임을 무조건 자신 쪽으로 돌립니다. 상대의 잘못은 내 머릿속에서 사라지고 결국 내 잘못만 크게 느껴집니다. 이럴 경우 그 관계를 끊으려는 생각을 못하고 대신 더 잘하려는 노력만 하게 됩니다. 인간관계는 인내심 시험장이 아닙니다. 무조건 참고 견딜수록 관계는 왜곡되고 당신의 정신건강은 부정적으로 악화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유명한 노래 가사의 문장을 하루에 한 번이라도 속으로 되뇌이세요. 소리내어 밖으로 외치면 더 좋습니다. 스스로 사랑받아야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일깨워주세요. 자존감 회복에서부터 올바른 인간관계가 시작됩니다. 자신을 사랑해주는 것만큼 건강한 정신관리법은 없습니다. 존중 없는 관계를 버티는 건 인내가 아니라 자기 소진입니다. 스스로 가꾸고 돌볼 줄 알아야 상대방에게 무시당하지 않고 인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을 낮추는 것이 진정한 예의가 아닙니다. 상대방을 높여주되 자신도 높이면서 당당하게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당신의 당당함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과의 관계는 유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쁜 관계를 알면서도 끊지 못하는 세 번째 이유는 간헐적 보상입니다. 10번 잘못하다가 한 번 잘해주는 행동이 관계를 더 못 끊게 만듭니다.
평소에는 아무렇지 않게 상처를 주다가 가끔 아주 다정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러한 패턴은 사람을 중독시키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뇌는 예측 가능한 보상보다는 가끔 오는 보상에 더 강하게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큰 상처를 받고서도 작은 친절 앞에서 어느새 그 기억을 금세 망각합니다. 그래도 가끔은 진심으로 대해주잖아. 내가 잘하면 상대방도 잘해주겠지. 조금만 더 기다리면 예전처럼 돌아올 거야. 문제는 그 예전이 계속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반복적으로 당신을 힘들게 할 것이 뻔합니다. 좋은 순간은 미끼가 되고 나쁜 일상은 현실이 됩니다. 당신의 판단 기준을 하루라도 빨리 바꿔야 합니다. 세상에 좋은 관계는 얼마든지 많습니다. 인간을 바라보는 눈높이를 높여야 당신의 삶이 평온해집니다. 한 번의 다정함이 아니라 반복되는 태도를 보십시오. 관계의 진실은 이벤트가 아니라 일상에 있습니다. 평등한 관계가 좋은 관계입니다. 받은 만큼 돌려주고 준 만큼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올바른 소통이자 건강한 흐름입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사이든 갑과 을 관계라는 생각이 든다면 과감하게 그 연을 끊어내야 합니다. 나쁜 남자, 나쁜 여자, 츤데레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그런 사람들을 가까이 둘수록 상처만 커질 뿐입니다. 나쁜 관계를 알면서도 끊지 못하는 네 번째 이유는 상실 공포입니다. 혼자가 된다는 두려움을 상처보다 크게 느끼기 때문입니다. 특히 중장년 시기의 관계를 정리한다는 것은 더 무겁고 무서워집니다. 사람을 다시 만나는 일도 쉽지 않을 뿐 아니라 내 편이 되어준다는 확실한 믿음도 생기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혼자 남을 것 같은 공포에 시달립니다. 그래서 상처를 받으면서도 이렇게 버팁니다. 이 사람마저 없으면 나는 완전히 혼자야. 다른 사람을 만나도 별다르지 않을 거야. 하지만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외로운 관계보다 안전한 고독이 정신 건강에는 훨씬 좋습니다. 나를 계속 무너뜨리는 관계는 동반자가 아니라 약탈자입니다. 옆에 있다고 모두가 가족이 아닙니다. 친구가 아닙니다. 당신의 행복과 미래를 빼앗아가는 적이 될 수 있습니다. 가끔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객관적으로 제3자의 시각에서 자신의 인간관계를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당신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과의 관계를 찬찬히 살펴보고 다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혼자 되는 것이 두려울수록 사람 하나에 목매지 말고 다양한 사람들과 가벼운 교류를 시작하십시오. 모든 인간관계는 대체 가능합니다. 더 나은 관계를 만드는 것 역시 가능합니다. 옛 친구 모임, 운동 모임, 동네 모임, 각종 커뮤니티 등 관계의 폭을 서서히 넓혀나가면서 대안을 찾는다면 당신을 얽매는 관계에서 쉽게 벗어날 수 있습니다. 굳이 다른 관계를 만들지 않더라도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는 법을 찾는 것도 좋습니다. 여행, 운동, 문화생활, 각종 취미활동 등 넓고도 넓은 세상 속에서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나 혼자 잘 사는 사람들도 정말 많습니다. 나이를 먹어갈수록 인생은 억지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정리하고 비워낼 때 더 행복에 가까워집니다. 나쁜 관계를 알면서도 끊지 못하는 다섯 번째 이유는 경계 설정의 부재입니다. 경계를 세우는 기술이 없으면 착한 사람이 가장 먼저 무너집니다. 더 쉽게 설명하자면 착한 사람일수록 거절을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싫다고 말하면 나쁜 사람이 될까봐 두려워서 다 들어줍니다. 그런데 경계 없는 친절은 결국 자기 희생으로 이어집니다. 상대는 당연하다는 듯이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당신의 정신은 계속 지쳐갑니다. 한없이 이용당하고 배신당하고 또 무시당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감정이 폭발하거나 무기력해집니다. 정신 건강의 핵심은 착함이 아니라 경계이며
인내심이 아니라 자존감입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당신이 먼저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경계 설정 역시도 당신이 중심입니다. 어떤 결정에 있어서도 당신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양보와 배려는 좋지만 경계가 없다면 희생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절할 수 있는 경계가 분명해야 합니다. 안전 운전을 위해 각자의 차선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듯 당신의 자존감 안전을 위해 경계 설정은 기본입니다. 예시로 경계 말투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그 주제로 이야기 나누고 싶지 않습니다. 오늘 만남은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여유 자금이 없어서 지금은 어렵습니다. 거절에도 기술과 요령이 필요합니다. 최대한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하는 것이 좋지만 당신의 의사를 확실하게 전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맺고 끊음을 통해 나쁜 관계를 줄여갈 수 있습니다. 좋은 사람이 아니라 확실한 사람이 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경계선을 설정하고 지키는 것은 사선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제 곧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다시 한번 분명하게 정리하겠습니다. 나쁜 관계를 못 끊는 것은 의지 부족이 아닙니다. 정신 건강의 패턴 때문입니다. 익숙한 고통, 낮아진 자존감, 간헐적 보상, 상실 공포, 경계의 부재까지 이 5가지를 이해하면 나는 왜 이렇게 약할까가 아니라 나는 무엇을 배워야 할까로 문제 해결의 핵심이 바뀝니다. 오늘부터 한 가지만 실천해 보십시오. 당신 마음을 계속 작아지게 하는 관계를 기록하고 그 관계에서 지킬 경계의 문장 하나를 정해보는 것입니다. 관계를 한 번에 끊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를 지키는 방향으로 1cm 정도만 움직이는 겁니다. 당신은 인내심을 통해 사랑받아야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언제나 존중받으며 살아갈 자격이 충분히 있는 사람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며 다음 영상에서는 더 심각한 주제를 다루겠습니다. 가스라이팅을 빨리 알아차리는 대화 신호 7가지를 정리하겠습니다. 알림을 설정해 두시면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친구분들께도 카톡으로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신다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을 딱 정리해주는 남자, 딱정남이었습니다. 당신의 삶에 따스한 공감을 보냅니다. 감사합니다.